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폭탄, 서울 바로 하락. 어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뭐 반반이죠.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서울 쪽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또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2019년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은 과거로 놓고 본다면 2007년도 1월 달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서울 지역의 또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2007년도 연말에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2019년 올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본다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31곳이죠. 서울시 25개 구 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그리고 세종시가 되겠죠. 물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 핵심으로 본다면 시기는 10월 초에 바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2007년도 당시에는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10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는데, 요번에는 그냥 이러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10월 초에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라는 거고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에서 4년을 5년에서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381개 단지 중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인데요. 6만 8천여 가구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구들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폭탄은 이제 맞게 된다는 거죠.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먼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죠. 그래도 상승한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거도 저거도 아니다, 즉 보합으로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사람도 많듯이 또 의견 또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하는 말이 또 엇비슷해요.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이 좀 갖추셔야 되겠죠. 즉 부동산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예측은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공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학계론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다라는 거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본다면 시세와 분양 가격의 차이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공급자 수익성 악화로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가 되고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불법 전매가 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질적 저하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요게 부동산 학계론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의 어떻게 보면 의의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2006년도 세계 경제입니다. 저금리 시절이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절, 즉 자산 증가가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죠.
세계 경제를 놓고 보더라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 2.9%라는 거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무려 3.7%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 수요와 중국 및 신흥시장의 투자 수요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한 그러한 시절이었죠. 2006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2005년도 4.0%, 2006년도 4.7%, 2007년도 4%입니다. 지금의 비교를 한다면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금리에다가 고성장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신규로 짓는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에 있는 또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 가격 올리고 기존 아파트 가격 올리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분양 가격 올리고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2006년도에도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에요. 근데 요 당시 상승은 그냥 상승이 아니라 정말 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이러한 정책을 폈고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다는 얘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강남 압구정동 현대 8차 아파트 115제곱미터의 가격 상승인데요. 2002년하고 2003년 사이에 무려 8,500만 원이 상승했고요. 2003년하고 2004년 사이에는 3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고 2004년, 2005년 사이에 즉 2005년도에는 무려 3억 25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이 오르고요. 2007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죠. 즉 2003년도에는 6억 3천인데 2007년도에는 1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세계 경기도 좋고요. 국내 경제 성장률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또한 이처럼 급등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정부는 2007년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 부동산 대책 속에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원가 공개, 채권 입찰제, 전매 제한, 청약제도 개선,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이 부동산 공부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부동산을 좀 세밀하게 또 좀 꼼꼼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흐름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이처럼 부동산의 큰 흐름이 잡히면 부동산 공부가 쉬워지는 거고 이러한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인 공부를 한다면 부동산 공부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커진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안목이 커진다는 거고 부동산은 단편적으로만 연구를 한다는 것은 투자의 안목이 그만큼 단편적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11 부동산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이후 6개월 이후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 2007년도 7월 11일 스피드뱅크에 나온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재건축 아파트 직격탄 1.73% 하락, 송파구 3.2% 하락, 과천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데요. 6.35% 하락, 버블 세븐 지역 일제히 하락, 특히 양천구 목동이 5.01% 하락, 일기 신도시들도 하락 1.27%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이 확대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7년도 연말 이 서울하고 수도권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분양 아파트가 범람.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1월 12일 부동산 대책가 나왔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라고 해놓고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개월 요 속에 지방이 됐던 서울이 됐던 고분양가를 막 때린 거예요. 즉 2007년도 12월 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으니까 그 전에 즉 2007년도 11월 달까지 마지막 고분양가를 그냥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미분양 증가는 당연히 건설회사가 도산하기 시작했고요. 매매 금액 하락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압구정도 현대 8차 115제곱미터인데요. 2007년도 8월 달까지 작년 대비 1억 3천만 원이 올랐다가 2008년도 8월 3,500만 원 올랐죠. 즉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로 한다면 상승률이 거의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 원이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평촌의 기인마을 현대 홈타운 109제곱미터인데요. 한번 보시죠. 요거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2003년도 8월 달부터 2007년도 8월 달까지 어때요, 여러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나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 8월 달에 3억 6천이 2007년도 6억 9천이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 정책, 즉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유로 놓고 본다면 2007년도에 4천만 원 올랐지만 작년 대비한다면 작년에는 뭐 1억 7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 토막밖에 상승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무려 1억 원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 15%가량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산 신도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2007년도 8월 달에 7,750만 원이 올랐지만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08년도부터니까 그 2008년도 이후부터 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락폭이 이처럼 증가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과거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책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 시세를 조사를 해본 결과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은 즉시 타격을 받는다. 두 번째, 서울과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가격을 하락한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1년 경과 후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즉시 효과를 발생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1년이나 2년 시간을 두고 하락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락했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러한 작은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기간 10개월을 줬다는 얘기예요. 즉, 2007년도 1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였지만은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2007년도 12월 달에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즉 1년 가까이 시간 차이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본격적인 가격 하락은 2008년도부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008년도 하반기에는 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도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당연히 끼쳤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을 놓고 2019년을 본다면 2007년도에는 세계 경제, 국내 경제 다 호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을 했고요. 2019년 세계 경제를 본다면 미국만 호황이고 세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하지만 2007년도를 놓고 2019년도 가격을 예측을 한다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치명타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10개월 동안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즉시 2019년 10월달부터 시행된다면 그 타격은 지금보다 더 크게 느껴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상황에 누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즉, 매수세가 없고 판단한 사람이 증가된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자료들, 또 확인을 한 통계에 의한다면 1, 2년은 어떻게 상승도 하고 어떻게 버티기도 해요.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상승한 작년도 대비, 재작년도 대비한다면 거의 반의 반토막,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2년, 3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와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수출 부진, 국내 내수 사정 악화 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은 내년도 대비를 한다면 지금의 가격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